인천기술사 학원입니다. 119회 토목시공 기술사 2교시 문제, 기출문제 강평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니까 기초의 침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너무 쉽죠. 그죠? 우리가 기초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침이라 그랬잖아요. 지지력, 침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됐네요. 너무 쉽습니다. 자, 2번 기존 교량의 받침 장치 교체 시 시공 순서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이건 사실 처음 접하는 거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교량, 제가 유튜브에서도 교량 그 받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한 그런 콘텐츠도 있었는데, 받침이라는 게 그냥 거더를 들고 받침을 빼고 다시 받침을 집어넣고 다시 거더를 내려놓고 간단하네. 그럼 결국 뭐예요? 받침 장치 설치 시 주의사항 사실 똑같아요. 그죠? 시공 순서라고 그래봤자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냐 그랬더니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결국은 ASP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비배수성 포장인데,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이제 출제가 된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몇 번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비배수는 양쪽 측구 쪽 집수정 쪽으로 모는 거고요. 배수성 포장은 이게 포장체를 물이 통과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도로 성터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현장에서의 다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하수관과 완경사 접합 방법 및 급경사 접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게 밑에다가 조금 설명도 부가적인 설명을 집어넣긴 했어요. 접합 방법이라고만 물어본다 그러면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A속계, B속계, 전기융차, 밴드형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800mm에서 1000mm로 접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접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게 이제 완경사일 때, 급경사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완경사 이게 상향면에 맞추는 거, 그죠? 관등에 맞추는 거랑 중앙센터에 맞추는 거랑, 그리고 하향은 이제 관저부 레벨을 똑같이 맞게 접하는 게 있는데, 상향 쪽일수록 완경사, 그러니까 관등을 맞출수록 완경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폭포처럼 뚝 하고 떨어져야지만, 그죠?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겠죠. 그죠? 자, 하향 쪽으로 할수록 급경사, 그냥 관저부 레벨을 맞출수록 급경사. 급경사는 어차피 폭포처럼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관절을 따고 쭉 흘러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화수 강거를 시공해 보신 분이라면 조금 생각을 하실 줄 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맞게 썼을 것 같은데요. 이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등 접합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고 있냐 그랬더니 800mm짜리가 쭉 오다가 1000mm로 가는데 그 사이에 맨홀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2교시 문제 중에서요. 1교시, 2교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는 쉬운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1번 문제는 너무너무 쉬웠고요. 그리고 4번 문제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죠? 4번 잠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도로 성토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현장에서의 다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도로 성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해주겠어요? 도로에서도 노체 성토 다짐 부분, 그리고 노상 성토 다짐 부분, 요거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장에 도로 성토냐 철도 성토냐에 따라서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써줘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리고 노체 부분은 토사가 아니라 암으로 성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암으로 성토했을 때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우리 학원에서 배운 대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써주시면 좀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6번을 좀 우리가 지특법에 대해서 아직도 잘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특법이 공부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아.
너무 두꺼워. 이거 다 공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부분이 되게 두꺼워서 공부할 게 많은데 콘크리트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 모르는데 이 지특법이 나온 걸 언제 다 공부를 하고 있냐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문제. 사실은 이거 어디서 나와야 돼? 건설 안전 기술사 문제 서술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굳이 토목시공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서술형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우리는 어느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니까 어디서 찾으면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1교시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맞다. 분명히 119회는요 건설안전 쪽 전문가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좀 약간 그지 같은 경우가 되긴 됐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1번에서 5번까지 4개를 골라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느 정도 공부는 되어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게 맞죠. 그죠? 자, 우선은 6번을 한번 볼게요. 지특법에 따른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의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설명하세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법인데 법에서도 이 부분은 지특법의 별표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표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은 터널 공사와 20m 이상의 텁하기. 이거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 터널 들어가요. 근데 20m 이상의 텁하기는 아니죠, 그죠? 10m 이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지간이 그쵸? 50m 이상인가 그럴 거고요. 뭐 댐 공사, 그리고 뭐 10층 이상의 뭐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랑 상관없이, 그쵸? 상관없이 다른 별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터널은 산악터널과 수저터널은 제외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평가 항목 방법은요, 지형, 지질, 지하수의 변화 외, 되게 진짜 아까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몇 년 전부터, 처음 학원 설립할 때부터 제가 공부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하 안전시설물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영역지반이라든지 지반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면은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지지예요. 그죠? 소녀시대의 지지지 베베베인가요? 아무튼 그게 있는데 거기에 지형, 지질, 지하수가 들어가네요. 지반 안정성까지 같이 들어가면 어쨌든 되긴 되는데, 이거 진짜 참 아깝네요. 그죠? 그게 지하 안전 영향평가 항목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반 및 지질 현황, 그리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정성 이렇게 있고요. 평가 방법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정보 분석, 시추조사, 투수 시험부터 해가지고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까지 있는데, 뭐 만약에 이걸 평가 방법을 모른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교재에서 있는 거, 지표레이더, 전기 비정, 탄성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배웠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지반 안정성 분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굴착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치마 영향거리 산출하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다 집어넣으면 되긴 돼요. 근데 사실은 묻고 있는 건 이걸 묻고 있는 거다. 출제위원은 이거를 다 외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출제위원이 한 분이 아니죠. 그리고 채점위원도 한 분이 아니죠. 그죠? 최소 3명 이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채점하시는 분, 나머지 출제하신 분들이 이 항목들을, 이 방법들을 다 외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기존 토목시공 기술사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외우고 있고 한 번쯤은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던 거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는 사실은 아니다. 약간 쓰레기네요. 그죠? 자,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을 보니까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변을 보니까 사업 계획 등 또는 지하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한다. 사실 별거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땅속에 있는 지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거는 땅속에 있는 것들 좀 제대로 좀 관리를 해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어본 질문에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별거는 아니더라. 법에도 그냥 이렇게 대충 설명이 되었더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2교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렇게 또 쉽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기존에 공부했었던 거, 그리고 기존에 조금 관심 있게 카페를 좀 보셨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쓸 수 있는, 뭐 안 되더라도 좀 끄적끄적 거릴 수 있는 부분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직특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거를 다 공부하고 간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 정도에서 대충 어떻게 얼버무리면서 써야 되는 건지 그 정도는 조금 우리가 가져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기억이 안 나면 뭘 생각하면 된다? 지지지만.